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종 하우스푸어인데요. 저는 이것도 언젠가 기사로 다뤄지고 시중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신종 하우스푸어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 5년 동안 참 부동산 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상식인 거고 오히려 지난 5년 동안에 제 생각의 범위와 폭은 더 넓어졌고 결론적으로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사과드렸었고요. 대신에 그 역효과는 제법 맞췄었죠.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제 수강생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권에 전세가 매매가 들러붙은 단지 그냥 사라. 살 수 있는 한도 내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뻔한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응원을 하더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제가 영상을 촬영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보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서부터 얘기를 듣던 거예요, 저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는 임차인들이 쫓겨나니 갱신권을 연장해라. 임대차 3법을 강화해라. 임대차 3법은 실패한 게 아니라 약한 거다. 더 세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인수위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정치는 정치고 시장은 시장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존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망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망한 분들 많아요. 집 잘못 팔고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 없을 것 같죠.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저 같은 채널을 보거나 부동산 뉴스 보는 것 자체를 꺼리세요. 우울증 겪어본 분 안 계세요? 그 이슈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기피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또 나왔죠. 만약에 통과되거나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서울 월세가가 치솟고 있죠. 그리고 제가 시장에 나가서 느낀 게 뭐냐면 경기도 메인 지역은 서울이랑 같이 갔었고요. 경기도도 월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감지한 건데 일단 전세 시장을 시장으로 경기도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래가 됩니다. 월세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티는데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월세 시장이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세나 월세 문의량과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이것은 저가주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주택이야말로 빌라, 오피스텔, 생수과 수요를 주고받는 형태인데 아파트 쪽으로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형 하우스푸어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처럼 이해를 못하고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하신 분들 지금 아무런 비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얻고 있긴 합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의 선진국 중에 몇 곳, 특히 독일 같은 곳들은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외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우스푸어입니다. 왜 나왔냐고요? 월세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요. 아니, 월세를 못 이겨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월세집을 못 구해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다는 너의 기준은 뭐냐? 얼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월세가 한 달에 80만 원.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 월세가 한 달에 350만 원. 월세가 한 달에 1200만 원.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월세가 한 달에 1200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 보금자리로 낼만 하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월급의 50%. 이러면 다 와닿죠. 이름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몇몇 유럽의 국가들은 월세가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월세 이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나왔어요. 어지간하면 거리로 나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기업들이 행태를 보이는 그 과정 동안은 다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세금 올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월세입자, 전세입자 못 내보내게 하고 전세입자는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 절대 못 내보내게 하고 그리고 세금 강화시키고 건물 짓기 어렵게 만들고 이러면 다 올라가거든요. 경제학자가 한 얘기죠.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임대료를 건드리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을 때는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길거리로 나와요. 자, 예전에 내 집 내가 마련한 사람 중에서 대출을 꼈는데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해가는 사람. 이건 자기 욕심에 자기가 집을 샀고 투자용으로 산 사람일수록 치명타가 심했죠. 하우스 푸어 시절에 진짜 망한 분들은요. 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대출 이자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 특히 다주택자가 좀 많았고요. 물론 1주택자도 있으셨는데 그건 이제 국제금융위기 겹치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잘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쨌건 맞는데 내가 뭘 샀는데 대출을 많이 꼈는데 이자를 못 냈으니까 망한 게 맞고요. 그리고 집값이 내려간 부분은 감당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 지금 앞으로 다가올 하우스푸어는 여러분 달라요. 뭐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가족들이랑 그냥 살라고 하는 건데 월세 내다가 끝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이랑 유럽 선진국이 아니에요? 다들 동경하시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맨날 뭐만 나오면 얘기 꺼내시잖아요. 소방관 제도가 저기는 어떻고, 경찰관 제도가 저기는 어떻고, 검찰 수사 제도가 저기는 어떻고, OECD 국가 대비 뭐 세금은 어쩌고 저쩌고, 말만 나오면 자동차, 반도체 전부 다 유럽이랑 미국이랑 갖다 대시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건 다 달라고만 하시잖아요. 그럼 선진국 맞죠? 선진국화 되는 게 뭐예요? 월세 폭등과 그리고 뭐가 있죠? 예, 그냥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일을 해요. 거기는 가면은 다 일해요. 왜? 월세 내야 되니까. 월세 내면 집주인은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금 내야 돼요. 한국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나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럽화, 미국화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폭등하고 월세 폭등하고 다 같이 일하고 쓸 돈 줄어들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냥 둘 중에 하나요. 월세를 감당하든가 저 멀리 외곽으로 밀려나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올라가는 월세를 감당한다? 쓸 돈이 줄어들죠. 가난해지죠. 이게 하우스푸어 아니에요? 야, 이 멍청아, 멀리 가면 되지 않냐고요? 시간을 잃잖아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없는 게 진짜 푸어한 거거든요. 이것도 하우스푸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하우스푸어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출이자 감당 못해서 망하는 하우스푸어. 두 번째, 월세 내다 끝나는 하우스푸어. 세 번째, 밀리다 끝나는 하우스푸어. 시간을 날리고 돈을 날리고 자산을 날리고 이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금을 때려 올리니까 집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전세 월세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세금 전가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럼 당연히 전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정치인들이 천재예요. 그리고 제 영상 아무리 보셔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져가는 건 집주인이 아니랍니다.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 집주인들마저 없으면 월세가는 더 올라갑니다. 돈은 국가가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 국가가 지금 얼마나 걷어들이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돈이 지금 남아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월세입자분들 월세 내면서 억울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리고 세금 올릴 때 집주인들 혼날 것 같으니까 속 시원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불편해 하시는데 어쨌건 지금 또 단체에서 얘기 나왔어요. 임대차법 강화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갱신시켜줘야 된다고.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름을 바꿔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인수위가 막지 못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또 잡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더 강화를 시킨다?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월세는 더 올라가겠죠. 집을 제공하는 건 더 어려워지겠죠. 전세 월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수수는 신종 하우스푸어의 어떤 등장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푸어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디 앞으로 내가 주거 비용이 안정이 될지 아니면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돈
또는 내 시간이 낭비되는 구조로 가진 않을지, 집을 사는 게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게 어느 게 더 나한테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거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좀 좋은 선택 저는 응원을 드리고요. 앞으로 점점 이런 기사가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